이번 시간에는 2012년 5회 생산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삭수돌 구성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연삭수돌 구성의 3요소에는 우선 입자가 있고요. 이 입자를 연결시켜주는 결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죠. 기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삭수도를 구성하는 3요소에는 입자, 기공, 결합제가 있습니다. 결합도는 연삭수도를 연삭수도를 영향을 미치는 오인자에 속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 개의 그 절삭날을 일직선상에 배치한 절삭 공구를 사용해서 1회의 통과로 그 구멍의 내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여러 개의 절삭날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그 배치를 해서요. 1회 통과로 압입하고 인발이라는 그런 절삭 공구 방법이죠. 절삭 방법으로 구멍을 내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브로칭 머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절삭날을 가진 것을 그 브로치라고 하죠. 브로치. 쉐이퍼라고 하는 것과 플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 평삭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공작물의 크기가 좀 대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평삭 가공. 보통 수평으로 이렇게 그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쉐이퍼를 직립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가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슬로터로 바꿔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터라고 하는 것은 직립 쉐이퍼라고도 하고요. 공구는 상하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옴, 스플라인 등의 내경 가공을 주로 하는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화학적 가공 시에 용해 현상을 가공법으로 이용할 때 필요한 구비 조건이 아닌 것. 이 화학적 가공할 때 대표적인 게 전해 가공이 있는데요. 이 전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음극을 전극에, 그리고 가공물을 그 플러스 양극에 연결을 해서 전기가 통하겠죠. 그리고 전극과 가공물의 간격을 0.2에서 0.02에서 0.7mm 정도 유지를 하면서 전해액을 분출을 시킵니다. 전해액을 분출시키면 전기를 통전하게 되면 가공물이 이제 전극 현상으로 용해됩니다. 용해가 녹으면서 제거되면서 필요한 형상으로 가공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용해가 느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빨리 되어야겠죠. 그래서 용해가 빨라야 되고요. 그 안전과 위생면에서 위험 방지가 가능해야 되고, 균일한 용해 속도를 얻으며 제어가 쉬워야 됩니다. 용해를 임의의 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해가 빨리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느릴 것이 아니라 빠를 것입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선반의 부속품 중 그 조의 수가 3개인 척, 조라고 하는 것은 이 척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조라고 하는데요. 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선반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가 4개인 것이 단동척, 이 4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연동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의 조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동척보다는 중심을 세밀하게 맞추기에는 단동척이 유리하고, 세밀한 작업, 복잡한 형상 이런 것들은 단동척이 유리하고요. 연동척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중심을 맞출 경우,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도 되는 경우, 허용이 되는 경우 연동척을 사용합니다. 마그네틱 척은 자석을 이용하는 거죠. 자성을 이용한. 콜리척 같은 경우에는 드릴 크기가 13파이 미만일 때는 이 슬리브를 끼웁니다. 왜냐하면 이 주축 테이퍼에 너무 작게 되면 주축 이 테이퍼 부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헐거워지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슬리브라는 것을 끼워줍니다. 척에서는 그의 슬리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콜릿 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퍼 구멍에 이제 슬리브를 꽂고 나서 여기에 척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것들, 지름이 작은 것들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회수가 3개인 척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3번 연동척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드릴 가공의 불량 원인이 아닌 것. 절상의 양쪽 길이가 다를 때 불량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공물의 재질이 균일하지 않을 때, 불균일할 때, 주축 베어링이 마모되어 있을 때, 주축이 테이블과 경사져 있을 때 불량 원인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절상 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절상 유제는 가장 크게 나누게 되면 윤활 작용과 냉각 작용,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상 유제는 그래서 물이 더 많이 섞였다 하면은 수용성 절상 유제 같은 경우가 냉각 작용을 잘 하게 되고요. 윤활 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사용했을 때 수용성이 아닌 비수용성 절상 유제를 사용했을 때 윤활 작용을 더 크게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상 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냉각성이 우수해야 되죠. 고온에서 쉽게 연소해야 된다. 이것은 쉽게 불이 분다라는 뜻이죠. 쉽게 불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소해야 된다는 틀렸고요. 연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윤활성이 커야 되고요. 정밀도 저하를 방지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입방정 질화 붕소에 미열정을 결합제를 사용해서 초고압 고온에서 인공 합성한 공구 재료로 경도가 다이아몬드의 3분의 2 정도인 것은 초경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텅스텐, 티타늄, 몰리브덴 등의 경질 합금을 소결해서 성형한 거죠. 성형한 거죠. 소결 초경 합금이라고도 합니다. 세라믹 공구 같은 경우에는 서맷이라는 게 있는데 서맷이라는 공구가 많이 쓰입니다. 세라믹스와 금속의 합성어로서요. 탄화티탄을 주체로 하고 그 탄화물 초미립화해서 소결한 것을 세라믹 공구라고 합니다. 그 세라믹스와 금속을 혼합한 것은 서맷이라고 하고요. CBN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큐빅 보론 니트리드, 이것이 입방정이라는 것이 큐빅이고요. 입방정 질화 붕소가 되겠습니다. 질화 붕소. 이 CBN 공구는 입방정 질화 붕소의 미결정 결합제를 사용해서 초고압에서 인공 합성한 소결 공구가 되겠습니다. 피복 초경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방정 질화 붕소라고 했으므로 CB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밀림 가공에서 커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감을 이송하는 절삭은 무엇인가? 하향 절삭은 그 공구가 이렇게 이송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사향 절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송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절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향 절삭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이렇게 공작물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치기 때문에 공구 수명이 굉장히 짧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향 절삭은 사향 절삭과 비교해서 사향 절삭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쳐 올리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고정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향 절삭은 고정이 쉽고요. 가장 중요한 하향 절삭의 그 장점은 닫은 면이 깨끗하다는 미려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 가공할 때 보통 하향 절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감을 이송하는 적사이라고 했으므로 사양조사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연삭 작업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연삭 숫돌을 고정시키는 플랜지는 그 좌우 동향으로 숫돌차의 바깥 지름 5분의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연삭 숫돌은 이렇게 원주면으로 생겼는데 이 숫돌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플랜지를 사용을 합니다. 플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플랜지는 좌우 동형으로 바깥지름, 숫돌차의 바깥지름 5분의 1 이상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커야겠죠. 3분의 1에서 2분의 1 것을 사용을 해야 고정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틀렸죠. 다음 1번이 되겠고요. 연삭숫돌은 작업 시간 전에 외관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외관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불량 요소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측면을 사용한 것이 목적인 연삭 숫돌 외에 연삭 작업은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보통 그 연삭 숫돌은 그 돌아가면서 이 원주면만 사용을 합니다. 이 원주면. 다른 이 측면은 옆면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옆면은 특수하게 그 옆면, 측면 사용하는 것이 있긴 한데 옆면을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돌을 목재 해머를 가볍게 두들겨서 소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구성인선의 생성 또는 완료되는 순서가 맞는 것. 구성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트에 칩이 붙어서 이 공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구성인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빌트업 엣지라고 하죠. 빌트업 엣지. 구성인선은 우선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커지죠.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탈락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발생을 하고 성장을 했다가 분열되고 탈락하는 이 순서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성장, 분열, 탈락 1번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표면의 줄무늬 방향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X라고 하는 것은 그 투상면의 경사지고 두 방향을 교차하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투상면에 직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요. 가공에 의한 컷의 줄무늬 방향이 투상면에 평행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C는 가공에 의한 컷의 줄무늬 방향이 중심의 동심은 명이다. C 맞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R은 경사 교차 또는 경사가 아니라 레디얼 모양인 것을 뜻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기계제도에서 도형의 생략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대칭 도형 생략의 경우에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을 그리고 그 대칭 중심선의 양끝 부분에 가는 선으로 동그라미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양측 부분에 가는 선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인 경우에는 가는 실선으로 평행하게 두 줄씩 그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요. 대칭 도형을 생략할 경우에는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을 대칭 중심선을 조금 넘은 부분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칭 기호를 생략할 수 있고요. 같은 종류 같은 모양의 것이 다수 줄지어 있는 반복 도형을 생략한 경우에 실형 대신에 그림 기호를 피치선과 중심선과의 교점에 기입합니다. 중간 부분 생략할 때는 생략된 중간 부분 파단선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파단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요점만을 도시하는 경우에 혼동된 염료가 없을 때는 파단선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호칭 치수가 20mm이고 피치가 2mm인 미터 가는 나사의 표시법. 미터 가는 나사는 우선 m이죠. 그리고 호칭 치수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20, m20이 되겠습니다. 피치가 2mm이면 곱하기 2로 나타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일 때 우측면도로 가장 적합한 투상도.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라고 했으므로 우측면도는 이쪽 우측에서 본 투상도죠. 보이는 형상은 이 부분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점선으로 그려줘야 될 게 이 부분이 지금 보이죠. 이 부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보이죠. 이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선은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그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 부분.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네요. 답은 이와 같은 형상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은 배면도. 그 배면도 뒤에서 본 모양이 되겠고요. 3번은 위에서 본 모양 평면도. 그리고 4번은 좌측면도가 됩니다. 하나씩 추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구멍의 최대 치수가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은 경우이며 항상 점쇄가 생기는 끼워 맞춤으로 분해 조립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 조립 부품에 적용해서 하는 끼워 맞춤. 구멍의 최대 치수가 있고요. 축의 최소 치수, 최대 치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멍이고 이게 축이면 구멍의 최소 치수가 그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겠죠. 헐겁겠죠. 최소 치수가 축보다 최대 치수보다 크게 되면 이거 축을 구멍과 조립을 했을 때 이게 남기 때문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좀 반대로 구멍 최소 치수가 그 축의 최대 치수보다 작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축에 끼워주면 이게 굉장히 빡빡하겠죠. 이것을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일 경우에는 중간 끼워 맞춤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은 경우라고 있습니다. 구멍의 최대 치수가 구멍의 최대 치수가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구멍의 최대 치수가 보통은 구멍보다 축이 커야 되는데 그게 구멍의 그 최대 치수가 축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축의 최소 치수보다. 그렇게 되면 되게 조립을 할 경우에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이 억지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 이 중간 끼워 맞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그림에서 기준치수 파이 50구멍의 최대 실제 치수 MMS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매터리얼 사이즈죠. 여기서 구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파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0.2인데요. 구멍 기준이면 이게 MMS라고 하는 게 최대로 재료가 크게끔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구멍이라는 것이 나오면 구멍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50에서 마이너스 0.2를 해줘서 49.8이 나옵니다. MMS를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하지만 이게 구멍이 아니고 축이라고 한다면 재료 실제 크기가 그 축은 커야겠죠. 그래서 50 플러스 0.2가 나와서 50.2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구멍이라고 했으므로 49.8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기계 가공 도면에서 지선으로 인출해서 표기한 치수가 30-파이 10이 들일 때 올바른 해독. 이 뜻은 그 지름이 12mm이고 이게 3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멍의 개수가 구멍의 개수 30개, 지름이 12.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그림의 도면에서 기준면으로 가장 적합한 것. 이 기준면으로 잡는 것은 보통 가장 넓은 면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넓은 면은 A면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도면과 같이 위치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비치수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기입한 것. 이 기하공차 기호가 위치도죠. 위치도. 여기서는 이 기하공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기입한 것. 이 4번 정사각형 안에 치수가 있는 것. 이게 정확한 치수를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정사각형 치수가 나왔으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00mm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1번 같은 경우 이 괄호가 있는 것은 참고지수를 뜻하고요. 이게 밑줄 쳐져 있는 것은 이제 비례척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3번과 같이 가운데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수정치수를 뜻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다음 선의 종류 중에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물체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문선이죠. 수문선. 수문선은 파선으로 나타냅니다. 파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굵은 일점세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정선으로 쓰이고요. 특수지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범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선입니다. 가는 일점세선은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과 그리고 기준선, 그리고 피치선에 사용이 되고요. 기호의 피치선. 가는 이점세선은 가상선에 쓰입니다. 가상선. 가상선은 많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는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데 쓰입니다. 21번입니다. 공합 회로 구성에서 사용되는 시간 지연 밸브의 구성 요소와 관계가 없는 것. 공합 회로 구성에 사용되는 시간 지연 밸브는요, 공기 탱크, 방향제 밸브, 속도 조절 밸브인데 방향제 밸브는 3포트 E치가 쓰입니다. 공기 탱크, 방향제 밸브, 속도 조절 밸브가 있겠네요. 속도 조절 밸브는 그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죠.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 이것은 교축 밸브와 체크 밸브를 조합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유량을 제어해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압력 증폭기는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다음 중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꾸는 유압기기. 공기 압축기는 그 공기를 압축 생산해서 공기 압으로 저장해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해주는 기기가 되겠고요. 유압 펌프는 유압유를 장치를 흘려 내보내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오일탱크는 유압유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유압체 밸브는 유압 회로에서 압력 유량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은 유압 펌프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반대로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들은 이제 실린더나 모터와 같은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답은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어느 게이지 압력이 8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있다면 절대 압력은 몇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인가?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죠. 여기서 단위가 킬로그램 중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므로 게이지는 8 그리고 대기압은 1.0332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것을 더해주면 9.0332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어큐뮬레이터 추압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 추압기는 보통 탱크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탱크가 하는 역할은 거의 다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맥동 제거, 진동 같은 것을 떨리는 것을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압력을 보상해 주고요. 작동률 점도 향상 이런 역할은 없습니다. 유압 에너지 축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공합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동력 전달 방법이 간단하고요. 힘의 증폭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압축성이기 때문에 제어성이 나쁘죠. 균일한 속도를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죠. 여기 공합은 제어성이 안 좋다는 것이 압축성이기 때문에 제어성이 안 좋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유압 모터 중에 그 구조면에서 가장 간단하며 출력 특화가 일정하고 정회전과 역회전이 가능한 모터.
유압 모터는 3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어, 베인, 피스톤입니다. 구조는 가장 간단한 게 기어고요. 베인은 중간, 가장 복잡한 게 피스톤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기어가 가장 싸고요. 피스톤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효율은 피스톤 모터 가장 좋고요. 베인, 그 다음 기어 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어가 효율이 엄청 낮은 건 아니고 기어도 효율이 95% 이상인데 피스톤이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지 않은 거지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고 했으므로 기어 모터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보일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 3번이 되겠네요. 1번에 대한 내용은 최저가 온도가 서로 비례하는 것, 압력이 일정할 때요. 이것은 샤를의 법칙이죠. 정지 유체 내 점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모든 방향으로 같게 작용하는 것, 파스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공기압 교의 명칙. 지금 이 들어가는 부분이 유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2개가 있네요. 관로가 2개이므로 이것은 복동 실린더가 되겠고요. 단동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 관로가 하나만 있고 복기는 유체 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프링에 의해서 복기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요동 실린더는 이런 기호이고요. 회전을 하니까요. 공항 모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답은 복동 실린더 2번이 되겠고요. 29번입니다. 주 회로의 압력보다 저압으로 강압시켜서 분기 회로 구성에 사용되는 밸브의 명칭. 주 회로의 압력보다 저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강압 밸브가 되겠죠. 시퀀스 밸브는 작동 순서를 미리 정해두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작동시키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고, 무바 밸브는 공급 포트로부터 탱크로, 유압 같은 경우는 탱크로 바로 순환시키는, 그러니까 부하를 실린더로 이제 부하를 주지 않는 거죠.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역류 방지. 답은 3번이 되고요. 30번입니다. 나사형 회전자가 서로 맞물려서 회전하면서 연속적으로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압축기. 나사형 회전자가 나오면 이 암수 2개의 기어가 있습니다. 암수 2개의 기어. 그걸 나사형 회전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맞물려서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것은 스크류 압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격판 압축기는 다이어프램이라고도 합니다. 다이어프램. 이것은 경판. 그러니까 피스톤과 접촉하지 않아서요. 깨끗한 공기를 생산해냅니다. 베인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편신된 로터,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흡입과 배출 구멍이 있는 실린더 형태의 하우징 내에서 회전동을 해서 공기를 압축합니다. 로트블로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접촉하지 않는 그런 비접촉형으로 쓰이고요. 소형 고압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나사형 회전자라고 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